안녕하세요. 이구동성 역사학교의 분홍왕국사 9쌤 구혜영입니다. 오늘은 9번째 독립협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설명 더보기에 연결되어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셔서 9번 학습지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될 인물은 여기 있는 고종, 그리고 오늘 주제인 독립화폐를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서재필이라는 인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게 될 시간은 여기 써있는 1896년부터 1898년의 일입니다. 19세기 말의 일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게 될 공간은 한양입니다.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는 곳인데 이 독립협회와 함께 만들어졌던 독립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3호선 독립문역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 인물, 공간, 그리고 2009 개정교육과정 역사 2 교과서의 페이지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일단 저번 시간 8번 학습지에서 배웠던 것까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보년, 을미년, 병신년의 일이 되게 중요하다. 각각의 사건들과 여러 왜곡들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1894년 가보년에는 일단 우리나라는 동학농민군과 조선 정부가 전주에서 화해하는 조약인 전주화약을 맺었고요. 일단 농민군이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다가 텐진조약을 근거로 일본군까지도 오니까 청나라 일본 양군한테 철수를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알았다, 그러면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서 교종청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이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임금이 살던 집을 점령을 했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일전쟁을 처음 일으켰으니까 아직은 친일적인 박영효보다는 친청적인 김홍집을 내세워서 1차 가부개혁을 주도했다라고 했었고요. 1차 가부개혁을 주도했던 기구는 군국기무처였습니다. 이 군국기무처는 일본의 입김이 약간 들어간 기구였고 그래서 바로 교정청은 폐지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농민들이 더 일본에 반대하는, 외국 세력에 반대하는, 그리고 반외, 일본에 반대하는 성향이 커졌고 2차 봉기를 일으켰지만 이제 화력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공주 우금치에서 전봉준이 체포되면서 동학농민군은 끝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점점 승기를 잡아가자 아예 친일적인 박영호를 내세워서 2차 가부개혁을 추진을 했고 그 개혁의 내용이 14개 조의 조항으로 담겨져 있었고 그거를 이제 고종이 반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는 을미년으로 넘어왔고요. 이 청일전쟁을 마무리 짓는 조약이 여기 있는 시모노세키 조약인데 시모노세키는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이면 여기와 여기를 잇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항구 도시고요. 이제 일본이 청나라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일로 와서 조약 맺자 라고 해서 요구했던 게 하나는 요동반도였고 두 번째는 대만이었는데 대만은 이제 일본이 이때부터 1895년부터 우리나라와 똑같이 1945년에 독립을 하기까지 이제 5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게 되고요. 요동반도는 여기가 요동반도여가지고 여기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가 친구 2명을 데려와서 너 요동반도는 다시 청나라에 돌려줘 라고 하는 삼국 간섭을 함으로써 이제 러시아가 일본에 압력을 가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고종이 러시아 오빠 좀 든든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본인들 뜻대로 조선 정부가 운영되지 않자 중전이었던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되고 그 시해한 다음에는 더 이제 일본에 반하는 감정이 커지니까 다시 김홍집을 내세워서 3차 가부개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태양력 사용, 단발령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저항하면서 일어난 운동이 을미의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다시 넘어가서 1896년 병신년이 됐고 이때 고종이 내 와이프까지 죽였는데 나도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 이제 외교관들이 사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임금이 옮기는 걸 파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간파천을 하게 됩니다. 이러는 와중에 이제 너무 러시아한테 휘둘리는 것 같아 라면서 반러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 진정한 독립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독립협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독립협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협회를 설립했던 인물은 맨 처음 연표에서 설명했던 서재필이라는 인물이고 이 사람은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계합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급진계합파 중에서 김옥규는 10년 뒤에 이제 중국에서 암살당하게 되고 다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는데 서재필은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독립협회를 만들면서 개혁을 하려고 보니까 본인이 일으켰던 갑신정변이 왜 실패했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백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지배계층끼리만 개혁을 하려고 했다는 게 그 원인인 것 같아서 진정한 개혁은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서재필은 3가지 주장을 하게 되어 첫 번째는 백성들이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글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글로 된 독립신문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조선으로 왔던 사신을 맞이하던 은혜로운 마음으로 영접하는 영은문을 허물고 우리가 더 이상 외국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나라임을 상징하는 독립문을 세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3호선역 독립문에 있습니다.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나랏일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자고 합니다. 이 공동회가 만민은 모든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독립협회를 상징하는 단어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제시된 러시아에 대한 백성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 러시아 세력을 몰아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협회 세력이 너무 커지는 걸 불만스럽게 지켜보던 세력이 서재필을 대한제국에서 추방하게 되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독립협회 활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립은 서재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창간하면서 시작이 됐고 개화파 지식인과 개혁적 성향을 지닌 정부 관료들이 이제 여기에 동참하면서 독립협회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회원 자격에는 이제 신분의 제한이 전혀 없었고 많은 민중들이 참여하고 활동하였습니다. 활동 내용은 크게 3개인데요. 자강개혁,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개혁, 자유민권, 백성들에게 자유라는 권리를 주자, 그리고 자주독립, 스스로 주인인 나라가 되자라는 이 3가지 구호를 내세웠고 각각의 내용은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외국 세력이 우리나라의 이권, 이론 권리를 빼앗는 걸 반대하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다시 궁으로 돌아오는 걸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권과 관련해서는 정부 대신들까지 참석시킨 관민공동회. 만민은 백성들끼리 모인 거고요. 관리와 백성이 함께 모여서 이제 토론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헌의 6조. 이 6개의 조항을 고종한테 건의를 했고 그 내용에는 근대적인 의회 설립을 하자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자주독립은 국민의 성금을 모아 독립문, 독립관 건립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보수 세력이 독립협회가 황제를 폐하고 공화정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주인이 여러 명인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국민 모두가 주인이어서 그런 건데 군주제는 군주 한 명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황제를 폐위할 거예요 라고 고종한테 압력을 가했고, 그래서 고종이 독립협회 해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은 한국협회라는 단체를 이용해서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키게 됩니다. 이 독립협회의 한계는 외국 세력 중 특히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는 데는 적극적이어서 이제 러시아가 저령도를 달라라고 하는 것도 철회하고 러시아 은행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반대하고 다 성공을 했지만 미국과 일본 세력을 견제하는 데에는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지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로 독립협회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수능 한국사 14번이고요. 여기 독립문, 독립관, 토론회 이런 것들로 보아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저령도를 러시아에 빌려달라, 러시아가 저령도를 조차 빌리는 거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거를 저지시킵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헌의 6조의 의회 설립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1번은 1920년대에 천도교와 관련이 있고요. 방정환 알지요? 그 인물, 이 단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산학사는 원산, 도시 이름이에요. 북한에 있는 1880년대에 원산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입니다. 그 나로드 운동은 1930년대에 이제 언론사가 주도했던 문맹 퇴치 운동입니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도 마찬가지로 1930년대에 조선어학회가 했던 내용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43회 38번이고요. 조병식 등은 건의 소청 및 도약수의 잡배들, 불량배라는 뜻이에요. 하여금 광화문 밖에 내국 조방 및 큰 길가에 익명서, 이름이 없는 글을 붙이도록 하였다. 이 글에는 11월 5일 본관에서 대회를 열고 박정양, 사람 이름이에요. 를 대통령으로,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이상재를 내부 대신으로 하여 공화정치 체제로 바꾸려 한다라고 폐하께 모함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모함했다고 했죠. 그 내용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총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화정 체제예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니까. 그래서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을 고르시면 되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일단 1번은 1904년 보안회와 관련이 있고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한 건 1900년대 대한자강회의 일입니다. 그리고 계몽, 백성을 깨우치는 서적, 책 출판을 위해서 태극서관을 설립한 건 신민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1907년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는 국채, 나라의 빚을 갚자라는 국채보상운동도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러시아가 저령도라는 땅을 조차 빌려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근데 여기에 산림, 나무도 되게 많고 석탄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권을 요구하기 위해서 저령도를 빌려달라고 하자 이거를 반대했다라는 뜻입니다. 독립협회는 러시아 세력은 견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미국, 일본을 견제하는 데 실패했었다고 했지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독립협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한제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